사지 마세요. 효도폰? 학생폰? 사지 마세요. 해외 직구를 한다면 구매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2월 9일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A12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나 M 시리즈는 보급형 또는 중저가형 라인업 제품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가격이나 스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갤럭시 A12는 2021년 삼성이 국내 출시하는 스마트폰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제품으로 2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삼성 디지털 프라다에 가서 화이트를 사왔습니다. 삼성이 2020년도에 출시한 갤럭시 A 시리즈는 가성비가 좋다고 감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들어간 비용만큼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A12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지 마세요. 효도폰? 학생폰? 이런 용도로도 사지 마세요. 들어간 돈이 아까워요. 물론 조금 더 높은 스펙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를 한다면 구매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왜 구매하면 안 되는지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국내 스펙 역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A12 해외 출시 제품은 4기가 램에 64기가 저장 공간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 국내 출시되는 모델은 3기가 램에 32기가 저장 공간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스펙이 더 좋은 해외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인데요. 영국은 169파운드 하나 약 26만원이고 홍콩은 1398 홍콩 달러 하나 약 20만원입니다. 가격은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삼성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더라도 스펙 차별은 너무합니다. 2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3기가 램과 4기가 램, 32기가 저장 공간과 64기가 저장 공간은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거든요. 패키징은 얇은 종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구성품으로 갤럭시 A12 이외에 설명서와 유심 트레이 핀,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원 어댑터,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에 넣어주던 기본 젤리 케이스와 보호 필름이 갤럭시 A12에서는 빠졌습니다. 항상 넣어주던 것을 안 주니까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갤럭시 A12는 박스에서 처음 꺼내서 봤을 때 디자인이 주는 느낌은 제법 괜찮습니다. 후면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무광에 지문이 잘 묻지 않는 재질이고 대각선 줄무늬 패턴이 들어가면서 외형적으로 싼 티는 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투톤으로 다르게 처리한 것도 좋아 보입니다. 카메라 모양은 정사각형 안에 4개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예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듯 합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지문인식 센서를 포함하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왼쪽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위에는 마이크가 하나 있고 아래에는 3.5mm 오디오 포트, 마이크, USB-C 타입 포트, 스피커가 차례대로 있습니다. 크기는 조금 큰 편으로 가로 75.8mm, 세로 164mm인데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가장 큰 갤럭시 S21 울트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께는 측정해보면 8.93mm가 나오는데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보통입니다. 한 손에 잡아보면 후면 모서리 부분이 나름 부드러워서 크기에 비해서 그립감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묵직함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저울에 올려보면 205g이 나오는데 수치상으로도 무게가 부담이 가는 수준입니다. 저는 워낙 무거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서 조금 무감각한 편인데 가벼운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아내는 들어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이제 전면을 보겠습니다. 6.5인치 인피니티 V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좌우측과 상단 베젤도 조금 느껴지고 하단 베젤은 조금 많이 두껍게 느껴집니다. 베젤은 다소 두껍지만 20만원대 보급형 제품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상도가 720/1600으로 FHD 플러스가 아니라 HD 플러스라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유튜브에서도 720p 시청밖에 못하고 넷플릭스를 SD 해상도로 보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갤럭시 A12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P35AP를 탑재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 보급형 AP가 탑재되었으니까 웹서핑, SNS 사용, 가벼운 게임 등 비교적 기본적이고 가벼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긱벤치5가 싱글코어 173점, 멀티코어 955점이 나오고 3D마크 슬링샷은 713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테스트를 진행한 모든 스마트폰 중에 하위 26% 정도입니다. 비교적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체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습니다. 먼저 로딩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 약 46초로 역시나 오래 걸렸습니다. 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밸런스 화질의 중 FPS로 게임이 돌아는 가는데
반응 속도나 버벅거림을 감안하면 할 수 없다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비교적 요구사항이 높지 않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를 했습니다. 로딩하는데 약 32초가 걸려서 역시나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게임을 해보면 그래픽 품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플레이하는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이 정도 게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메인 4800만화소 광각, 500만화소 초광각, 200만화소 심도용, 200만화소 접사용 렌즈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는 딱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즉, 일반적인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 일상을 기록하거나 SNS에 업로드하는 정도로 사용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확대하거나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겠지만, 큰 화면으로 보거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정도의 퀄리티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면 20만원대에서 이 정도면 그럭저럭이죠. AF가 PDAF가 아니라 옛날 방식인 일반 AF라서 약간 느리게 반응하기는 하는데, 역시나 보급형이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보급형 스마트폰들이 저렴한 접사용 렌즈를 넣어서 트리플 또는 쿼드 카메라 구색을 맞추는데, 없는 것보다는 촬영 환경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접사로 촬영한 사진에서 좋은 화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갤럭시 A12가 보급형 스마트폰이니까 스펙을 낮추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무언가를 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센서를 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근접 센서는 최소한으로 탑재되는 종류인데, 갤럭시 A12는 이 중에 가속도 센서만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 근접 센싱이나 가상 조도 센싱을 통해서 근접 센서와 조도 센서를 빼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고, 대체 수단을 넣어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자이로 센서가 없으면 지도를 사용할 때 방향 표시가 안 되고 360도 영상을 직접 터치해서 조절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199,100원에 나왔던 갤럭시 A10e나 2019년에 22만원에 나왔던 갤럭시 M20이 모두 자이로 센서를 탑재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275,000원에 나온 갤럭시 A12가 자이로 센서가 빠진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갤럭시 A12가 이것저것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5000mAh 배터리 용량과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잠금 해제를 위한 메인 보안 방식은 측면 지문인식 센서인데,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좋으냐, 측면 버튼이 좋으냐는 취향과 익숙함의 차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갤럭시 A12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 없다는 삼성페이를 지원하지 않고 삼성 덱스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페이는 엔트리급 모델은 제외하는 경향이 이번에도 적용되었고, 덱스는 비교적 하드웨어가 높은 단말기에만 들어가니까 보급형에서는 당연히 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요소로 모노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2.4GHz 대역만 사용할 수 있고 4G LTE 스마트폰입니다. 마지막으로 OS는 안드로이드 10 기반의 원 UI 코어 2.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 UI 코어는 상대적으로 스펙이 부족한 단말기를 위한 원 UI의 라이트 버전으로, 겉모습은 원 UI하고 똑같이 만들고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준 O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 갤럭시 A12 어떻게 보셨나요?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에서 기본적인 퍼포먼스나 카메라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닌데, 스마트폰에서 기본이 되는 자이로 센서의 부재, HD급 해상도, 5GHz 대역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작은 부분이지만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이로 센서도 있고 5GHz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스펙도 조금 더 좋으면서 더 가볍기까지 한 갤럭시 A21s가 22,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275,000원이라는 가격 책정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누군가 저에게 갤럭시 A12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사지 마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혹시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 녀석을 사용하겠다면 4기가 램의 64기가 모델을 배송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20만원 내외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를 고민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4기가 램 64기가 저장 공간에 20만원 내외라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살만 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거기 끄지 말고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보세요. 꿀단지 PD의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보세요. 정말 유익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의외로 재밌어요.